안녕하세요, 맨수도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대비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좀 잘들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삼성전자 동학개미들 Are you ready? 하지만 오너 리스크를 주의하자 라는 주제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지금 삼성전자에는 악재와 호재가 겹쳐지는 기사가 수두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악재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가 강행되어서 재계에서 큰 충격이 왔었고요. 삼성전자 내에서도 사기가 저하되고 지금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지금 이런 중요한 사활을 다투는 이 시점에 오너의 부재가 과연 이 삼성전자의 향후 경영 전략의 바로메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것이 악재가 되어서 오너 리스크가 되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에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남겼죠. 그래서 이런 거에 민감한, 오너 리스크에 민감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하는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오너 리스크가 해당이 될 거고요. 또 하나 다른 기사는 바로 보험업 개정에 관한 거죠. 보험업법이 개정이 사실화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물량을 시장에 쏟아낼 가능성이 큰데, 그 물량을 누가 받쳐주느냐? 외국인이 받쳐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외국인은 관망하는 전망을 보일 거고, 아마 개인들이, 우리 동학개미들이 그 물량을 떠받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고,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그 매각해서 생긴 현금을 가지고 삼성전자 지분을 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한번 봐야 돼요.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개인과 삼성 물산이 같이 떠받들어 줘서 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해 줄 수 있을지, 또 외국인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 그 리스크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우리 동학개미 운동이 3, 4월달 1차전에 의해서 삼성전자 주가를 방어해 그 시점으로 인해서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의 물량을 거의 동학개미들이 매수한 물량이 국내 기관의 물량과 거의 비슷하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2019년 말과 2020년 9월 16일 약 1년 안 되는 그 시점에 주주 지분율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의 지분율은 55.9에서 54.3%, 1.6% 정도 지분율을 줄였죠.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는 약 1.5%, 1.2%, 8.7에서 7.5%로 1.2% 정도를 매도했고요. 그 매도 합쳐서 도합 2.8%, 2.8%의 그 비중을 개인과 국민연금이 매수한 시점이었죠. 그래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고, 그 매도 물량을 개인과 국민연금이 매수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분율이 아주 조그맣게 2.8% 정도의 지분 변동이 생겼어요. 삼성전자의 시총이 330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330조 정도에서 지금 외국인 비중이 거의 50%죠. 그러니까 한 160조 정도의 자금을 지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동학개미들의 지금 예탁금이 6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외국인과 개미들의 파이를 봤을 때는 160조와 60조는 거의 한 2배에서 3배 사이 정도의 병력 싸움이죠. 잽도 안 됩니다. 동학개미들은 절대 외국인들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에 국내 기관 투자자와 국민연금들이 같이 합쳐서 이 삼성전자의 지수 하락,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막 떨걸 때 그 물량을 합심해서 떠받들어 줘야 되죠. 하지만 그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동학개미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튼튼하다, 이런 기사는 솔직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학개미 혼자만으로 이 60조 예탁금으로 160조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160조의 절반만 하더라도 80조입니다. 80조, 60조 잽이 안 되죠. 무조건 동학개미들은 국내 기관 투자자와 국민연금과 합심해서 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방어해야 합니다. 정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쳐서 작정하고 매도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외국인들도 1.6%밖에 팔지 않았어요. 1.6%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힘들고요. 미국 주식은 또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지금은 신흥국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데 중국과 한국이 매력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저 PE 아래 또 투자 매력도 삼성전자
얼마나 매력적인 기업입니까? 애플과 시총은 아니더라도 세계의 스마트폰 점유율 1위고요. 삼성전자 같은 이 좋은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굳이 팔 이유는 없다는 거죠.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고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 3, 4분기 내년까지 계속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파는가, 그 파는 비중이 개미들과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들이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인가, 그거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동학개미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정신적으로나마 조금 멘탈적으로나마 힘을 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트럼프가 하웨이를 규제하기 시작했죠. 미국의 하웨이 규제에 따라서 이 삼성과 SK 등 반도체 기업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아무래도 하웨이가 이렇게 제재가 시작된다면 2021년도 내년이 됐을 때는 전년 분기 올해 대비 약 3분의 1 토막, 3분의 1로 점유율이 하웨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0.5% 정도 점유율이 상승하고 애플도 약 2% 정도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요. 샤오미, 오포 등과 같은 하웨이 말고 다른 중국 스마트폰 업체도 약 2%에서 2% 정도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IT 반도체 업계에서는 하웨이에 이제 반도체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샤오미나 오포, 비보와 같은 다른 중저가 스마트폰 업체의 그 물량을 샤오미, 오포, 비보 등과 같은 다른 스마트폰 업체에게 판매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안심적인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죠. 하지만 지금 서버 D램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정체를 보일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애널리스트는 전망하고 있고요. 서버 D램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경제 환경이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버 D램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정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모바일 D램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 제재가 있어서 하웨이 말고 샤오미, 오포, 비보와 같은 중저가의 중국 스마트폰 업계의 수요가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익성 보존할 수 있겠지만 이들 업체 생산 능력에도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점유율적인 면에서 말이죠. 타격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 이 삼성전자 주가에 크게 막 큰 타격을 입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수익적인 면에서 조금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죠. 지금 2019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웨이 매출 비중을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약 11%, 3조의 그 매출이 발생했고요. 삼성전자는 7조 3,700억 정도의 하웨이발 반도체 매출 비중이 발생했었죠. 이 매출 비중, 도합 한 10조 정도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거죠. 이 물량을 다른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그 중저가 중국 스마트폰의 수요에 매출을 하면서 이 손실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하지만 타격은 어느 정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 미국이 하웨이를 제재하고 나면, 하웨이가 몰락하면 제 생각에 다른 업체도 샤오미, 오포, 비보나 다른 스마트폰도 분명히 제재를 할 거예요. 아예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를 완전 조져버릴 겁니다. 차근차근. 물론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에 따른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손실은 불가피하죠. 하지만 저는 SK 하이닉스 사진 않습니다. 대신 삼성전자를 사죠. 왜 삼성전자를 삽니까? 뭐 세계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D램 분야에서 매출이 분명히 조금 손실이 나겠죠. 하지만 그 매출 손실 비중을 어떻게 삼성전자는 채우겠습니까? SK 하이닉스는 판매할 곳이 줄어들어서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삼성전자는 그 손실분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바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로 그 수익 대체하겠죠.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용 모바일용 D램 판매할 곳이 줄어들었다면 자사 핸드폰에 실어서 자사 핸드폰을 많이 팔면 됩니다. 하웨이가 올해 2분기 시점으로 5,580만 대를 팔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다졌죠. 그 2위가 5,420만 대의 삼성전자입니다. 유럽과 미주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중국 시장, 거대한 13억의 중국 시장에서는 하웨이가 독보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하웨이가 세계 시장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미국이 때리다가는 하웨이도 중국 시장에서 멸할 거라는 거죠. 그 시장을 삼성전자의 강력한 무기, 삼성전자의 최대 능력치,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이 삼성전자가 그 시장 파일을 조금씩 가져온다면,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그렇게 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타이틀을 다시 재탈환한다면 이 모바일 D램 매출의 손실분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말이죠. 또한 화웨이가 1위 하는 것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세계 5G 통신 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도 화웨이가 1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화웨이가 35.7%로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에릭슨, 노키아가 2, 3위를 다투고 있고, 삼성전자도 13.2%의 점유율을 가지고 세계시장 4위에 입성하고 있는데요. 화웨이가 미국으로 인해서 그 5G 통신장비 매출에도 제재가 발동이 걸린다면 이 점유율을 에릭슨, 노키아, 삼성이 갖게 될 건데, 최근에 삼성에서 그 미국의 버라이전, SK텔레콤과 같은 기업이죠. 버라이전에 5G 통신 장비를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떴었죠. 점점 삼성전자의 주특기인 마케팅, 영업 전략을 통해서 이제 미주 시장에서도 버라이전을 발판으로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가 판매가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전략은 노키아와 에릭슨을 뛰어넘어서 화웨이의 이 점유율을 뺏어서 노키아와 에릭슨의 점유율을 추월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화웨이 제재는 어찌 보면 삼성전자에게 중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당선되고 그 차후를 보는 것이 삼성전자에게는 유리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그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지금 최고의 10년 먹거리, 대한민국의 10년 먹거리도 파운드리를 선언했죠. 그래서 세계시장 3, 4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은 일단 1위는 굳건한 TSMC지만 삼성전자의 목표는 이 TSMC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세계 2위는 굳건히 하고 1위도 탈환하겠다. 2030년까지 1위를 탈환하겠다라는 목표까지 가지고 있었죠. 야부진 목표를 선언했었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마케팅, 공격적인 경영 전략, 영업 전략에 힘입어서 최근에 IBM 차세대 서버용 CPU를 생산 수주를 따냈었고요. 또한 엔비디아의 GPU 생산 물량도 따냈었죠. 이렇게 계속 영업을 한 발짝 한 발짝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계속 진격하고 있죠. 영업 전략을, 수주 전략을.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지금 이런 진격의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의 상황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8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서 고사양 게임의 탁월한 성능을 가진 GPU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무기가 있죠. ASML로부터 매수한 그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통해서 강력한 초소형의 반도체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패블리스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장비빨 싸움이에요. 장비빨. 삼성전자와 TSMC.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특기인 초격차 전략을 최근에 D램, 이미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D램 분야에서 강력한 무기 EUV 장비를 바탕으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D램에까지 쓰겠다는 거예요. 5나노 공정까지. 5나노 공정까지. 니나노 우리 선조들이 예선했죠. 우리 민족은 나노 세계를 펼칠 거다. 니나노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초격차를 D램에서 아예 굳건하게 하겠다. 미국이 화웨이를 조질 때 우리도 이 기회를 틈타 아예 그냥 다시 재개하지 못하도록 초격차 전략을 펼치겠다는 거죠. EUV 장비를 통해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초미세한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EUV 장비를 바탕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된다면 수요를 향상시킬 수 있고 생산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미세한 회로를 새길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더 작게 생산할 수 있어서 각종 디바이스, 특이한 웨어러블, 와치 같은 거, 나중에는 구글 글래스 같은 이런 글래스 제품도 한때 CES에서 발표가 됐었죠. 이런 각종 디바이스에서 얼마든지 반도체가 적용될 수 있게 이런 초격차 전략을 구현하고 있죠. 2030년도까지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 비메모리, 메모리 분야에서 계속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하나씩 점유율을 뺏어오고 영업 전략으로, 메모리 반도체 D램 분야에서는 EUV 공정을 바탕으로 초격차 전략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핸드폰 반도체뿐만 아니라
핸드폰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사업도 영위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요새는 이제 폴더블이 유행합니다. 어메이징하죠, 폴더블. 삼성 디스플레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소 공률 폴더블 OLED 밀고 있는 거죠. 갤럭시 Z 폴드 요새 좀 핫하죠. 갤럭시 Z 폴드 2가 세계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죠. 이 갤럭시 Z 폴드 2의 매출 현황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과연 전 세계 시장에서 이 갤럭시 Z 폴드 폴더블 OLED를 바탕으로 한 갤럭시 Z 폴드 2가 얼만큼의 매출을 올릴 것인지 그것도 봐야 되겠죠. 또한 그 TV 시장에서도 세계 1위를 굳건히 하고 있죠. 8K까지 개발이 됐어요. 8K TV 시장에서도 계속 보고 있고 8K 스마트폰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죠. 갤럭시 20, S20에서도 거의 8K에 가까운 화질을 구현하면서 이런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굳건하게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오너 리스크가 있는 이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우버천리의 마음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그리고 뭐 가전사업까지 통틀어서 이런 기업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삼성전자는 20년째 대한민국 시총 1위입니다. 330조. 2위부터 10위까지 쭉 보십시오. 한 6배 정도 차이 나나요? 어떻게 이 시총을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굳건합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비록 지분을 50% 이상 다 가지고 있지만은요, 그래도 외국인이 한국 하면 삼성전자, 코스피 하면 삼성전자죠. 그냥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삼성공화국 맞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망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자산을 보시면 이 회사가 뭐 부채가 많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재무제표도 정말 배당도 2.5% 주고요. 자본 보십시오. 260조, 270조 가까이 되는데 부채가 88조예요. 자본이 269조인데 부채가 88조예요. 비율이 엄청나게 작죠. 이미 한 3, 4년 전부터 자본 대비 부채는 엄청나게 초격차를 벌리고 있어요. 현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이 기업은. 안정적이죠.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망하죠, 삼성전자는. 모든 세계 경제가 힘들 때 공격적인 마케팅, 공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오히려 그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야망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죠. 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 계속 투자하자, 보자, 뭐 시장이 조금 나빠져도 손절은 일부만 하되 전략 매도는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한 저번 주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상승했던 흐름이 있었고요. 그 개미들이 판 물량을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를 올렸고요. 최근에 목요일,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급하게 판 물량을 개인들이 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계속 반대로 가고 있죠. 기관 쪽은 계속 이제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지금 외국인과 개인들이 계속 지금 물량을 떠넘기면서 가격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은 자기 물량의 8톤만큼의 물량을, 개미들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간을 보고 있죠. 서로의 이제 패를 가지고 서로 물량을 떠넘기면서 가격을 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2 동학개미 운동의 시작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국인 물량을 팔면 개미들 단독으로는 이 물량을 쳐낼 수가 없습니다. 주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저번 주처럼 꾸준하게 매수해줘야 저번 주처럼 상승의 추세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외국인 팔게 된다면 그 아무리 동학개미들이 매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난 3월 때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판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미들이 방어가 가능했지만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팔게 된다면 그 공포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팔 가능성도 없다는 게 좀 포인트죠. 지금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번에 9월 7일 제가 중간 점검 때 말씀드렸던 전략을 바탕으로 이번 주 차트와 다음 주 예상 상단 하단선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봉입니다. 월봉을 봤을 때 제가 월봉을 저번에 58,900원을 돌파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돌파 시 62,800원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58,900원 올라갔죠. 상단을 하고 얼마까지 올랐을까요? 고점이 58,900원 돌파했었죠. 54,800원을 돌파했지만 62,800원까지는 아직 찍지는 못했어요. 윗꼬리를 달고 62,8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오고 59,300원으로 장을 마감했죠. 일단 62,800원을 돌파하지 못한 건 좀 아쉽지만 58,900원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 59,800원이 이제는 하단선이 되는 겁니다.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돌파하고 다시 59,800원을 아래로 뚫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58,000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58,900원이 수익 구간이 되는 거고요. 손절을 하시라는 말씀이죠. 다시 하락한다면 58,900원 밑으로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58,900원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62,800원을 향해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하시거나 추매를 하시되 58,900원을 향해서 내리꽂고 58,900원을 이탈하고 하락을 한다면 약간 부분 손절하시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제가 하단 49,800원 이 지점을 제가 추세선 월봉 추세선을 끊어난 이 하단선 49,800원까지는 이번 달 안에 단기간으로 이만큼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않을 거지만 일단 하단선은 49,800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걸 뚫으면 이제 대세 하락기가 되는 겁니다. 49,800원을 뚫으면 공포의 장이 시작될 거니까 이거는 좀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58,900원을 이탈하는지 월봉상에서 말이죠. 한번 계속 봐야 됩니다. 지지한다면 62,800원 향해 다시 시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주봉은 제가 이 세로로 끄은 선 이 선을 기준으로 제가 방송을 했었죠. 9월 7일날 말이죠. 그때 제가 주봉상에서 52,200원을 지지하는지 52,200원을 지지하는지 만약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 고점은 57,500원 58,500원까지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갔죠. 52,200원까지 이탈하지 않고 이날 방송 이후에 한 주 동안 장대 양봉을 형성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끊어놓은 주봉상의 상단선을 막고 윗꼬리를 달고 약간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했었으면 아마 이 지점을 말씀드렸을 건데 약간 일부 부분 수익 실현할 지점을 말씀드렸을 건데 제가 조금 바빠서 방송을 못했던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월봉상에서 58,900원을 말했기 때문에 이 58,900원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제가 끊어놓은 주봉상에서의 중간지점 상하단의 중간지점 이 지점이 56,500원입니다 그래서 58,900원 56,500원을 손절가 가격으로 잡으시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57,500원 58,500원 58,900원 이 정도가 지금 지지선을 잡는 게 낫겠죠. 이걸 돌파하면 56,000원대까지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 56,000 주봉상을 봤을 때 56,500원까지도 하단선을 잡아보고 부분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을 손절하는 전략을 가지시면 됩니다. 일봉상을 봤을 때도 제가 52,200원을 지지하는지 이 선을 지지하는지 보자 라고 했는데 제가 방송했던 시점이 이 시점이고요. 그날 이후로 이까지는 내려오지는 않고 오히려 상승했죠. 상승했고 57,000 단기 고점 57,500원 58,500원을 돌파하고 고점 61,300원을 고점으로 하고 하락하는 추세로 바뀌었죠. 주 막판에 주 마지막 수목금 때 쭉 하락하는 3음봉을 형성했죠. 그래서 비록 제가 말씀드린 62,800원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1주봉 봤을 때 5일선을 목요일날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솔직히 만약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입장이셨다면 이 5일선을 이탈하는 이 순간 매도를 부분 손절을 하셨어야 될 겁니다. 저는 좀 부분 손절을 했었고요. 지금 11선을 금요일날 11선 경계선을 휴전선으로 잡고 딱 마감했어요. 11선은 지지하고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으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을 건데 11선을 거의 맞먹으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다음 주 9월 21일쯤에 해당하는 이 시점에서는 한 21선까지 한 57,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다시 한번 옛날에 저번 방송에서는 단기 고점이었지만 57,500원이 이제는 이 57,500원이 하단선으로 지지하면서 57,500원 혹은 21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대비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손절가 58,900원부터 해가지고 이 손절가를 지키면서 부분 손절해서 나중에 21선을 지지하는지 보고 다시 지지한다면 평단가를 낮춰서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 좀 하락한다는 입장에서 방어적인 면에서 다음 주를 대응하셔야 됩니다. 만약 21선 이탈한다면 52,200원 121선 202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60일선에서 또 지지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평선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21선을 지지하는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9월 21일 월요일 아침 대비 이번 주 9월 21일 월요일 아침 대비해서 한번 삼성전자 썰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국민대표 동학개미운동의 선두주자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 60조, 약 60조의 자금이 약 160조의 자금, 약 160조의 자금은 이길 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기관과 국민연금이 도와주어야 한다. 동학개미 혼자서는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동학개미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의 수급이라는 것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가 있죠. 바로 오너 리스크.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님의 재판 두 건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업법이 정말 개정이 되는가, 그리고 개정이 되어서 삼성생명이 매도를 한다면 그 매도 물량의 시장은 어떻게 바칠 것인지, 삼성물산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거고요.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기업 실적, 파운드리 사업의 수주 성과가 향후 3, 4분기 기업 실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는 강한 삼성의 마케팅 전략을 응원하고 믿는다고 했죠. 그리고 미국이 하웨이를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3, 4분기 이후에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 여부도 확인한다면, 그 점유율이 확대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도 덩달아 파운드리 수주 성과와 함께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 상단 월봉, 주봉, 일봉을 봤을 때 58,900원 58,900원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62,800원도 가능하겠죠. 62,800원까지 또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58,900원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56,500원 혹은 21선 57,500원 뭐 이렇게 계속 하락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21선이죠. 이 21선까지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 21선 58,900원을 일탈하면 21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월봉, 주봉, 일봉을 보시고 판단하셔서 손절과 손절가와 부분 손절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신만의 매도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9월 20일 월요일 아침부터는 약간 시장을 보시고 약간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점으로, 방어적인 시점으로 매도 전략을 세우시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만약에 21선을 맞고 올라간다면 추매를 하셔서 그 손절한 대비 추매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물량을 늘리는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저 맨수르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제가 생각하는 2020년 목표가는 아직 삼성전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20년 목표가는 64,100원이고요. 만약에 파운드리 사업 부분과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계속 이렇게 호황에 힘입어서 실적이 올라간다면 이 64,100원도 뛰어넘겠죠. 뭐 업계에서는 7만원대까지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한번 첫 번째 목표가는 64,100원이기 때문에 62,800원도 돌파해서 64,100원까지 보는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64,100원이 온다면 저는 50% 전략 매도할 거고요. 일단 한번 추후에 보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전략에 약간 반하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